안녕하세요 여러분, 스마트 미디어 인재개발원의 최수민 연구원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자바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게 될 건데요. 이번 첫 시간에는 자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자바를 사용하기 위한 환경 구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 구축을 하기에 앞서 프로그래밍 언어가 무엇인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는 쉽게 말해 우리나라 사람과 외국 사람이 대화를 할 때 서로의 언어를 번역해줄 통역사가 필요한 것처럼 기계들이 사용하는 언어와 사람의 언어를 번역하기 위한 중간다리 역할을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로는 여러분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C, C++, 자바, 파이썬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배울 자바라는 언어는요, 1991년 썬마이크로 시스템에서 제임스 고슬링이란 개발자가 개발한 객체지향 언어입니다. 초기의 자바는 가전제품에 탑재를 하기 위한 프로그래밍 언어로 개발이 되었지만 현재에는 스마트폰을 비롯해서 각종 장비와 데스크톱에서 실행되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데에 쓰이고 있습니다. 이 자바의 특징을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본다면, 먼저 이식성이 높은 언어이다 라고 해서 여러 운영체제에서 동일하게 실행되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 객체지향 언어이다 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각각의 기능이 객체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유지보수에 용이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바는 오픈소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바로 개발된 코드를 서로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환경 구축을 시작해 볼 건데요. 저희는 총 두 가지를 설치를 할 겁니다. 가장 먼저 설치한 도구는 JDK라고 하는 자바 개발 도구와 IDE라고 하는 통합 개발 환경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JDK 도구 안에는 JR이라고 하는 자바 실행 환경과 JVM이라고 하는 자바 가상 머신이 있습니다. JVM은 앞에서 자바의 특징에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원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윈도우나 맥이라는 OS 운영 체제가 있다라고 하면 윈도우에서 개발된 것들은 윈도우에서만 사용을 할 수 있고 맥에서 개발된 것들은 맥에서만 사용이 되게끔 되어 있지만, 이 JDK는 JVM이라는 가상 머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운영 체제에서 만들어도 다른 데서 실행을 할 수 있는 이식성이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JVM을 포함하고 있는 우리는 JDK를 설치를 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IDE라고 하는 통합 개발 환경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IDE에는요, 이클립스, 비주얼 스튜디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넷빈, 인텔리제이 등 다양한 도구들이 있는데요. 저희는 이 중에서 이클립스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치를 위해서 구글을 한번 켜주세요. 구글을 켜신 다음 검색어에 JDK 1.8 다운로드를 검색해 주시면 제일 먼저 맨 위에 뜨는 이 첫 번째 링크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링크로 들어오셔서요, 아래로 내려가다 보면 이렇게 자바 SE 디벨롭먼트 키트라고 해서 이제 다운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운영 체제에 맞춰서 다운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 64비트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윈도우 64라는 거에서 이 JDK를 설치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팝업 창이 뜨시면요, 이 다운로드 받는 거에 있어서 동의하겠다 체크해 주시고요. 다운로드 눌러주시면 됩니다. 눌렀을 때 오라클 계정 로그인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다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계정을 하나 만들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되게 만드실 때는 구글 아이디 사용하셔서 만들어 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로그인에 성공을 하면 밑에 자동으로 다운로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 설치가 되신 분들은 폴더를 열어서 한번 실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설치하겠냐고 묻는 창이 뜨면은 넥스트 누르시고요. 별다른 설정 없이 계속해서 넥스트 눌러서 설치를 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 설치가 되셨으면요, 클로즈 눌러서 꺼주시면 되고요. 이 다음으로 저희가 설치할 거는 IDE 개발 환경 도구를
저희는 설치를 할 건데요. 다시 구글로 오셔서요. 구글 검색창에 이클립스를 한번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맨 위에 이클립스 다운로드라고 되어 있는 사이트로 들어가 주시고요. 여기서 들어가면 가장 메인에 가운데에 보이시는 이 다운로드를 진행을 해 주실 거예요. 다운로드를 진행할 때 이 다운로드 64비트 클릭해 주시고요. 다운로드 그대로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밑에 안전하게 다운로드 할 수 없다고 경고가 뜨시는 분들은 그냥 계속하기 눌러가지고 진행해 주시면 문제 없습니다. 설치가 다 되신 분들은요, 폴더를 열어보시면 이렇게 이클립스 인스트 해서 다운이 다 됐을 거예요. 한번 클릭을 해주시면 지금 이클립스를 다운받고 나서 클릭을 했을 때 인스톨러 해서 어떤 것을 다운을 받을 건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사용할 거는요, 여기 두 번째에 있는 이 톱니바퀴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 프로그램을 설치를 할 거예요. 이거를 클릭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따로 저장을 해 주시고 싶은 폴더가 있다라고 하면 경로를 따로 지정해 주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손대지 않고 그대로 인스톨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여러분 라이선스 동의 화면이 뜨게 되면은 업세트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설치가 다 되고 나신 분들은요, 이 런치 버튼 한 번만 눌러봐 주시면 자동으로 실행이 진행될 거예요. 가장 먼저 보이는 이 화면은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만들어지는 파일들을 어디에다 관리를 할 건지 제일 먼저 폴더를 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바탕 화면에 새 폴더 해서 자바라는 이름으로 폴더를 하나 만들고 브라우저를 통해서 경로를 찾아가겠습니다. 바탕 화면에 제가 만들어 놓은 이 자바 폴더를 선택한 다음에 폴더 선택이라는 버튼 눌러주세요. 그러면 앞으로 저희가 만들게 되는 모든 파일들은요, 이 자바라는 폴더에 저장이 되게끔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이 폴더 안에서 파일들을 조금 관리해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밑에 있는 체크박스 같은 경우에는요, 앞으로 실행을 할 때마다 이 친구를 경로를 어디에다 할 건지 물어보겠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체크를 하시고 런치를 하시게 되면은 앞으로는 물어보지 않고 자동으로 이 자바라는 폴더에 저장이 되고요. 체크를 풀고 나서 하시는 분들은 새롭게 파일 경로를 지정을 하겠느냐, 어느 경로로 하겠느냐 라고 물어볼 거예요. 저희는 간편하게 체크를 하고 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여러분들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 위에 보시면 웰컴 옆에 작은 X 버튼 보이시나요? X 버튼 눌러서 삭제해 주시고요. 필요 없는 것들은 다 지워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옆에 오른쪽에 있는 것들도 별로 사용하는 기능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지워 놓고요. 이제 우리가 이클립스 설치까지는 다 됐으니 이클립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배워볼까 합니다. 오른쪽 위에 보면은 자바라고 되어 있는 것과 자바 2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버전이 서로 조금씩 달라요. 이 중에서 저희는요, 자바 2라고 되어 있는 걸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바 2라는 거 선택해 주시고요. 프로젝트 파일을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이 옆에 왼쪽에 있는 메뉴들 중에서요, 크리에이트 프로젝트를 누르시거나 아니면 위에 있는 파일 선택하시고 위에서 옆에 와서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는 거 누르셔도 됩니다. 이렇게 눌렀을 때 어떠한 프로젝트를 만들 거냐고 한번 물어보는데요. 그럴 때 우리는 자바 프로젝트를 만들겠다고 선택을 하시고 넥스트 프로젝트의 이름은 테스트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니시 눌러주시면요, 옆에 테스트 프로젝트라고 하는 제가 지정한 이름으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 수 있고요. 이 옆에 꺽쇠처럼 화살표처럼 되어 있는 버튼을 눌러서요, 세부 파일을 보시면 src라고 되어 있는 폴더가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 폴더에다가 새롭게 new라고 해서 클래스라는 파일을 만들어 줄 거고요. 여기에 ex01
이라고 해주시고요. 클래스의 이름은 여기서 바로 끝내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 public static void main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체크를 한번 해주세요. 체크해 주시고 피니시 눌러주시면 내가 지정한 이름으로 클래스 파일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요, 필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워주시고요. 왜 메인 체크를 해달라고 했냐면요, 이 파일이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는 번역을 하기 위해서 컴파일이라는 작업이 있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컴파일을 할 때 이 메인이 있어야만 실행이 되기 때문에 이 메인을 꼭 체크해 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한번 다 같이 테스트를 해보자면 저희가 출력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systema.println이라고 하는 문장이 있는데 한번 같이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systema.println이라고 하시고요. 이 안에다가 문자열을 우리가 출력해 주기 위해서 큰 따옴표를 한번 넣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hello world라고 입력한 뒤에 맨 끝에 세미콜론 하나 넣어주시면 이 클래스 파일을 실행을 했을 때 이제 hello world라는 이 문자가 출력이 될 겁니다. 한번 같이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을 하실 때는요, 위에 있는 초록색 재생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장을 하겠냐고 물어봐 주시면 오케이 하셔서 돌려주시면 콘솔이라는 이 결과창에 hello world라고 우리가 입력한 문장이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해서 자바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을 설치해 보고 또 실제로 우리가 출력하고 싶은 문장을 출력해서 실행 결과까지 한번 봐봤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요, 변수랑 자료형에 대해서 차근차근 배워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